자, 오늘도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의 뭐 진정성의 끝판왕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게임 섹터, 중국 게임 규제 네, 좀 관련해서 예상하거든요. 앞서 키워드를 해제를 했는데, 준비했으니까 여기도 관련된 종목이면 맞습니다. 진정성이다. 그래서 위메이드 그룹주를 탑픽 종목으로 꼽았고 위메이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같은 계열사인 위메이드 맥스를 한번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왜 맥스예요? 위메이드 맥스를 가져왔던 게 사실 최근에 저는 중국 어떤 미르 M 관련해서 판호 발급 받을 것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사실 위믹스 이제 생태계 관련된 어떤 확장 이 부분을 더 높게 보고 있는데 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위메이드 그룹의 어떤 M&A 관련해서 지금 이제 확대를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의 이제 자회사가 이제 위메이드 넥스트예요. 그래서 위메이드 넥스트가 이제 미르 포를 개발사이기도 하고요. 또 관련된 게임들을 또 이제 블록체인화하고 있는 기업이 또 위메이드 맥스다 보니까 위메이드 그룹주 내에서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결국에 다 같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위메이드 맥스가 가장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그룹의 어떤 M&A 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움직임과 또 최근에 22일 날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또 이제 그 게임 규제 초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크게 조정 흐름에 나왔던 종목도 위메이드 맥스고 고점 대비 지금 한 30% 이상의 하락에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안 관련해서 약간의 백지화 가능성까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 이제 게임 관련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동안 초안 발표 이후에 중국의 어떤 고강도의 어떤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밀렸던 부분들에 대한 절반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결국에 사실상 지금 이제 미르4 또 그리고 이제 미르M, 그러니까 미르 IP 지적 재산권만 중국 내에서 그 가치가 한 9조 원 정도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 시장 내의 어떤 미로 진출 또 그리고 판호 발급뿐만 아니라 사실 위메이드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위믹스 플랫폼 또 그리고 위믹스 생태계의 어떤 확장성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사우디 쪽 또 그리고 또 이제 중동이라든지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이 블록체인 위믹스 플랫폼에 결국에 이제 그 파트너십을 좀 구축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이제 가장 대표되는 코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5대 닥사 거래소에서도 그동안 이젠 업비트를 제외하고 모든 거래소에서 다시 위믹스가 다시 지금 재상장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남아있는 게 지금 바이낸스와 지금 이제 업비트의 지금 위믹스의 어떤 상장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업비트도 조만간 상장 기대감이 높은 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결국에도 업비트 닥사의 어떤 이제 그 규정에 맞게 결국에 위믹스가 재상장 원칙에 맞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닥사 회원사들에서 지금 계속 재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또한 마찬가지로 위믹스를 다시 한번 재상장될 가능성이 높고 또 바이낸스도 가능성이 높은 게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이낸스잖아요. 근데 바이낸스의 위믹스가 사실상 70% 발행량의 70% 이상을 이미 지금 이제 수탁관리를 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이낸스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지금 수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바이낸스에도 위믹스가 또 상장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고 또 장영국 대표도 또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와 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하면 연내에 업비트라든지 바이낸스, 위믹스 상장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아까 또 XR 컨텐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XR 컨텐츠에서 이제 게임의 어떤 킬러 컨텐츠가 좀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까 국내 게임 종목들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얼리언 엔진이라고요. 또 이제 에픽 게임즈라고 미국의 그 게임 개발사가 개발하는 엔진입니다. 한마디로 3D 엔진 개발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가상인간이라든지 또 3D 게임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엔진 툴이라서 결국 XR 기기 또 그리고 또 이제 혼합 현실 또 확장 현실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위메이드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뭐 나이트 크로를 필두로 최근 신작들이 얼리언 엔진 5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게임 관련된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위메이드 그룹주가 다시 한번 예전에 플레이톤 관련돼서 주도주와 또 이제 선도 기업이 됐듯이 이번에 XR 게임 시장이 개화가 돼도 위메이드 그룹주가 충분히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나이트클로우 버전도 3월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또 이제 글로벌 나이트클로우까지 3월 달에 출시가 되면은 결국에 올해도 매출 성장이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다 중국 파도 발급까지 받은 상태고 또 연내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결국 시장의 확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주가에는 상당 부분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낙폭 과대주 위메이드 그룹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위메이드 맥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요. 네, 12,100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3,800원, 손절가는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지금 방금 속보로 LG 디스플레이의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7개 분기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317억 원을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전자전기가 하나 둘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님. 일단 뭐 작년 전체 실적으로 보면 한 2조 5천억 정도 이제 적자지만 네. 4분기 때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그쵸. 의미가 있다. 7개 분기 이제 연속으로 이제 이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가 흑자 전환에 일단 성공했기 때문에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유증을 했잖아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왜 유증을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제 악재를 이제 작년에 다 떨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이제 동력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출시된 뭐 비전 프로에도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 이제 내부 디스플레이 이제 올레도 쓰는 소니 디스플레이가 이제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외부 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를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아이폰에 이어서 아이패드도 이제 OLED가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전장 쪽에 들어가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면 이제 전면이 전부 다 그냥 디스플레이가 쫙 깔리는 네. 그런 디자인들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테슬라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차 그리고 유럽 이제 주요 이제 완성차 브랜드 쪽으로 그렇죠. 전장용 전장용 이제 디스플레이도 OLED로 다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조적인 적자의 늪에 허덕였던 이유가 이 OLED로 전환을 하기 위한 LCD를 이제 OLED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 수년 동안의 어떤 투자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좀 누적된 거였는데 예. 이제 모든 악재들을 이제 좀 털어내고 본격적인 이제 흑자 기조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상징적인 어떤 네. 그 터닝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로 LG 디스플레이의 4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속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유상증자에 썼을 때도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도 이렇게 흑자 전환했으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오늘 투자 포인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김준호 매니저의 위메이드 맥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준호 매니저님 이제 가상화폐 가격들이 네. 그래도 좀 많이 다시 또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게임주들이 대체로 가상화폐랑 커플링 현상을 좀 가져가다 맞아요. 보니까 이거는 조금 우려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높았잖아요. 네. 3월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3월은 이제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지금 가장 위험 자산이고 또 이제 금리 변동에 민감한 암호화폐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세론도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승인된 이후 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좀 예.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듯이 결국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또 이더리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ETF 승인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결국 알트코인의 가장 대표격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국내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 좀 보고 있고 ETF 승인 이후에 약간의 좀 숨고르기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라 좀 봅니다. 그래서 네.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급등하고 있을 때 그때 매수하면 오히려 단기 늦다. 상투에 물릴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충분한 조정 이후에 또 그리고 게임 관련 섹터들은 또 개별 악재로 또 중국발 악재로 충분한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그 악재들이 또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어떤 적기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sek터, 암호화폐 모두 지금 바닥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다. 네. 오히려 좀 매수하기로는 타이밍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어서 VS 시스템, VS 네. 바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님. 네. 위메이드 맥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과 데브시스터즈. 데브시스터즈 최근에 주가도 좋고 김준호 네. 매니저가 아까 이제 키워드를 설명할 때 세 개가 탑3였거든요. 네. 같이 묶어보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탑픽을 데브시스터즈. 어, 아까 김준호 매니저도 네. 잠깐 설명했다시피 사실은 이게 호재에 힘입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중국 당국의 이제 그러니까요. 게임 규제가 이제 불쑥 튀어나오고 그리고 네. 최근에도 이게 피부 미용, 이 미용 관광을 또 금지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또 피부 미용 관련된 이제 의료 기기를 만드는 기업들 주가가
속된 말로 박살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기를 지금 부양한다. 한쪽에서는 어저께 이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산업들에 대한 이제 규제들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나. 그러나 이게 이제 산업의 좀 트렌드를 아무리 이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라고 해서 거스를 수는 없다. 이 게임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도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좀 사행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사실 이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이제 논란들이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은 이제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산업의 트렌드가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 시스터즈가 이제 주력 IP를 이제 중국 쪽에 이미 판호를 발급 받아놓은 상태에서 작년 이제 12월 28일 날 중국 쪽에 이제 신규 게임을 런칭을 했기 때문에 런칭을 하는 시점에 이제 규제 리스크가 터지면서 좀 붐업이 좀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대부 시스터즈는 나름대로 이제 주가가 강하게 이제 바닥에 좀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낙폭 가대 종목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중국 당국에서 게임 규제를 철회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또 그거 호재가 반사수에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구나 이러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부 시스터즈는 낙폭가대 종목으로 게임 업종 중에 이제 탑픽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준호 매니저는 그래도 중국과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게 위메이드 관련주, 위메이드 그룹주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고 네. 오히려 악재가 해소된다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대부 시스터즈 김영민 매니저는 VS 통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AI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슬쩍 봤는데 여기도 오늘 진정성인 것 같은데. 어저께 사실 AI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조금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결국 이제 보안 관련된 기억납니다. 섹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라운드 시큐어를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는 안 움직이다가 네. 어저께 똑같은 기사가 또 나오는데 맞습니다. 어제는 막 센즈렉 같은 종목들이 막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부각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라운드 시큐어라는 종목을 예. 갤럭시 이제 AI와 관련된 핵심적인 또 수혜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는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주로 이제 보안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력이 무려 한 25년 정도 이제 된 오래된 이제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모바일 보안이라든지 PC 보안 그리고 이제 간편 생체 인증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4가 공개가 좀 됐는데 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AI 폰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타이틀을 사실 소개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측면들, 특히 뭐 실시간 통역에 대한 이제 기능이라든지 클라우드 AI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노태문 사장이 핵심적으로 이 보안 관련된 이제 기능에 대한 것도 유독 좀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뭐 우리 MZ 세대들은 요즘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은 거의 안 쓴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많이들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애플이 삼성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보안이 강하다. 그래서 보안은 애플이지 맞아. 이런 이제 사실 이제 속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속설을 좀 깨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갤럭시 S24를 출시를 하고 이 노태문 사장이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좀 전한 게 아닌가. 특히나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모든 디바이스에 자체적인 이제 AI가 가동이 되고 네. 그 AI가 다 다른 기기들과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어제도 이런 비유를 조금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를 미리 틀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IoT,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그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보일러 온도까지 딱 설정을 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딱 틀어놓으면 집에 가면 이제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 이제 기능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AI 기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쓰는 스마트폰에 있는 이 AI와 내가 쓰는 이제 가전제품들을 다 연결시켜 놓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AI가 자체적으로 내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보일러라든지 조명을 켜 놓는다. 이러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네. 이런 게 이제 AI가 이제 연결되는 이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게 해킹이 됐을 때
내 모든 가전제품과 내 스마트폰의 어떤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사물과 기기들이 계속 연결되는 게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보안과 관련된 이제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보안 쪽 이슈를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의 이제 보안 프로그램 이제 녹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녹스가 이제 갤럭시 24에도 그대로 채택이 좀 됐는데 네. 녹스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 바로 라운시큐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라운시큐어가 장중에는 이제 한 9% 거의 10% 가까운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다가 막판에는 이제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달았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되면서 한 2,800원 정도 이 박스권을 좀 뚫어내면은 생각보다는 좀 강한 시세가 한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라운시큐어를 한번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일단 매수가는 뭐 2,600원 내지는 오늘 시초가 정도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2,700원, 2,800원 요 구간의 매물 저항이 좀 강한데 오히려 이걸 단기 박스권을 이제 뚫어냈을 경우에는 아주 강한 이제 수급이 한번 붙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2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운시큐어 연초에 좀 보안 이야기를 색다르게 해줘가지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시세가 몰려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 궁금한 거는 라운시큐어 외에 좀 다양한 종목들은 상한가까지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네. 아쉬웠던 건 어제 라운시큐어가 급등을 하고 바로 좀 윗꼬리가 달리고 시세가 네. 좀 빠져나갔거든요. 맞아요. 오늘 라운시큐어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제 테마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좀 부각됐을 때는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지가 좀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제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네. 나머지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관심이 이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7,000원 박스권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오히려 네. 재작년 2022년 하반기 때부터 한 번도 이 2,700원, 2,800원 이 자리를 좀 시원하게 뚫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좀 중심에 서는 기회가 좀 없었는데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받기 시작하지 않겠는가. 횡보가 길었던 만큼 오히려 이제 강한 거래가 좀 붙어졌을 경우에는 시세도 좀 강하게 분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번에는 한 22,600원, 2,700원 정도 이제 박스권을 상단 돌파를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운시큐어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S 시간으로 가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라운시큐어와 라이벌 기업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코너 할 때 기억이 나요. 김준호 매니저님 그때 제가 예전에 보안 얘기할 때 4차 산업의 꽃이다. 맞아요. 오, 기억하시네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애들 그래서- 호우 브라더스로 활동했을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호흡을 예, 하셔서 예, 호호 브라더스였습니다. 네. 잊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이쪽 보안 탑픽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잘 올라갔던 센즈랩 있고요. 네. 모니터랩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요. 네, 여전합니다. 4차 산업의 꽃은 보안이다라고 네.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 기억이 결국에 나요? 네. 돌고 돌아서 지금 현재 뭐 AI 관련된 섹터들, 뭐 클라우드 AI, 온디바이스 AI, 최근에 온센서 AI까지도 계속해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안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떤 최종 종착지는 결국 이제 AI뿐만 아니라 이 4차 산업의 가장 핵심과 꽃은 저는 보안이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또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삼성향 매출과 또 생체 인증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뭐 모니터랩, 뭐 센지랩 국내 대표하는 보안 관련 종목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또 가장 탑픽 종목으로 좀 꼽는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표격인 또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센지랩이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오픈 AI 관련해서 사실상 GPT 스토어가 최근에 이제 그 런칭을 했는데 결국 이제 센지랩의 이제 CTX가 최근에 이제 입점을 했습니다. GPT 스토어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CTI 또 전문 기업이고요. 또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센지랩에 대한 어떤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고 또 시장에서는 또 AI 또 인공지능
관련된 보안 관련해서는 또 센지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바닥에서 이제 턴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센지랩이 이 사이버 보안과 또 AI,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오픈 AI, 또 이제 GPT 스토어 관련해서는 가장 또 핵심 종목으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센지랩이라는 종목을 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의 보안 내 탑픽은 센즈랩이었습니다. 자, 한방기업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